자, 거래량 교육 부분의 파일의 크기가 너무 커서 좀 잘라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이제 눈에 확 띄는 기준이 될 거예요. 얘도 이제 거래 대금이 있으니까 640억 정도 거래됐어요. 그 한번 들여다 보는데 21일 이제 오늘 기준에서의 거래 기준이 되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대형주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설정 범위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거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샀습니다라고 1차적으로 아주 단순한 논리. 거래가 터지고 빨간색 거래량 양봉 형성이 된 기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이제 우리가 교육해 드릴 때 어떤 기준을 잡아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때는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도 차익 실현을 잡는다. 그다음 바닥 인식 잡히는 구간까지가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잡히고, 그죠? 거래가 실리지 않더라도 그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 자료가 그 과거 자료라는 거는 몇십 년 전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십 년 전 자료를 기준을 잡았을 때 그때는 HTS, MTS가 없이 또 개인들의 이런 대량 거래가 없이 또 시스템 매매라는 것이 제한적인 그리고 고빈도 거래라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불법인 그런 거래가 없이 그냥 정상적인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이게 아니라 객장 가면은 전표 은행에 가면 전표 써서 돈 찾는 것처럼 전표를 내서 매매 주문을 넣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뭐 수십 장을 야 이건 매수 넣어주세요. 매도해주세요. 매수 넣어주세요. 매도해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받아주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뺑뺑이를 돌리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주고 상장된 지 이틀 됐고 누군가가 머니게임을 하고 싶고 시가총액은 1,000억 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벼울 수 있죠. 근데 그 가벼운데 그냥 내가 샀다고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라 불법적이지 않은 범위에서 무슨 얘기냐면 통정매매, 가장매매 이런 건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건 모니터링 해가지고 적발이 됩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매수매도를 하는데 내가 매수매도 이 시스템을 돌렸을 때 누군가가 같이 치고 들어와요. 그럼 둘이서 막 꽁짝이 맞았고 누군지 몰라. 알면 불법이야 또 통정이 됩니다. 모르는 상태에 매수매도 서로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케이블 TV든 뭐 이런 데서 얘 1,000억짜리에 대해서 그냥 막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야 매수하세요. 거대 기준이고 뭐 다 필요 없이 매수하세요.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에서부터 플러스 13%까지 27%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얘는 아주 교과서적인 게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올 때 거래가 형성돼 있죠. 이거는 빼박이에요. 그냥 얘는 그냥 빼박. 어? 들어 올렸던 쪽이 차익 실현했다 생각하셔도 되고 들어 올렸던 쪽 이외에 다른 쪽이 차익 실현하는데 못 받아냈다. 뭐 별의별. 다만 이걸 매집했다고 표현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거는 매집의 흔적이 아니고 거래 흔적입니다. 그냥 거래 흔적. 아까도 말씀드린 고빈도 거래. 평상시에 거래될 수 없는 물량을 거래를 시킨. 다시 얘기한다면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양지사의 경우 80만 주 유통 물량이 80만 주뿐이 없어요. 근데 200만 주 넘게 터졌어. 그러면 그거를 뭐 대주주한테 빌려다가 매매를 했나 지금? 아니죠. 두 번째, 얘도 지금 40% 수준의 물량뿐이 없어요. 거래량, 유통 물량이 58%가 주요 주주고 나머지 또 보유예수 물량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다 유통된다고 치면 400만 주예요. 400만 주인데 지금 거래량이 570만 주야. 대주주한테 전화해서 야 물량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매매했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허수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실질 매집을 한 거래가 아니야. 이해되세요? 매집을 한 거래량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누군가 샀다고 해도 그 규모가 거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얘를 장중에 편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떨어지는 음봉을 왜 편입합니까? 떨어지는 음봉을 저점에서 등락이 굉장히 크잖아요. 얘 2% 갖고 되겠어요? 27% 등락이 나왔던 종목인데 최소 3에서 5%를 이 바닥에서부터 돌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1,600원에서부터 3에서 5%면 지금 현재 기준인 요 구간 1,900원에서부터 얼마요? 11,200원 요 사이를
편입의 구간으로. 그리고 27%씩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하실 정도라면은 손절 범위는 뭐 이만큼 설정을 해야죠. 밑에 라인을 손절로. 편입은 여기서. 올라갈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가능성은요. 반대를 합니다. 왜? X를 그어버려요. 여기다가. 왜? 거래가 이렇게 터지다가 거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삼성 SDI처럼 거래가 터졌는데 터지면서 초강세를 쪘다? 그럼 메이저가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정점에서 누군가가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나와요. 대형주도 5% 올랐다가 마이너스 5%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우리도 당해봤고 뭐 HMM에서도 당해봤고 별의별 종목에서 뭐 에코프로 불과 며칠 전에 4% 5% 오르다가 마이너스 4%까지 밀렸었죠. 다 당해봤단 말이야. 근데 대형주에서 그럴 경우에는 손바뀜이 나오든 명확하게 눈에 튀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거래량의 기준도 정상적으로. 근데 얘네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응?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번 터트리고 빠져나가서 차익 실현 다 한쪽이 제 차 머니게임 하려고 여기서 가격 좋은데 하고 또 들어올까? 들어왔다가 들어올리는 순간 매물 밀려 내려올 때 받아갔던 매물들이 두두두두둑 쏟아져 나오면 그거 받아서 더 올린 다음에 또 쫓아오면 때릴까? 힘들죠. 때 안 탔을 때 건드는 게 낫지. 그래서 얘는 편입의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핀텔의 경우는 오히려. 그리고 이 부분은 순간적인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가 터지고 양봉인데 계속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에요. 그러면 손절 범위를 설정하고 저 빨간 색깔 그 쳐드린 부분을 다 매수권으로 잡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잡혔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손절이지. 뭐 들어가면 백전백승을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도 오늘도 손절을 했는데 솔직히. 응?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잡아놓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종목의 경우도 똑같아요. 삼성 SDI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 SDI는 매도와 매수의 창구가 대부분이 다릅니다. 대부분이 달라요. 대형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에코프로 BM.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키움, 한투, 미래미래, NH, 삼성, 모간, 신한. 최소한 두 개는 그래도 창고 상위에서 두 개는 다르죠. 음? 그리고 극대형주는 강세를 띨 때나 약세를 띨 때 창구가 완전히 좀 극명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핀텔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양지사 보여드릴 때랑 똑같습니다. 앞서 양지사 보여드릴 때랑 뭐가 창구가 똑같아요. 매수매도. 왜?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스템 거래의 기준이기 때문에 매수매도. 그게 똑같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급이 아닌 종목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그 흐름을 따라붙어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특히 X를 해드린 이유가 제한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동이 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거래 터지면 그때 봐. 윤종도 틀렸어. 거래가 빵빵 터지네. 여기 터지네. 그럼 들어가세요. 아까 잡아드린 위치. 그리고 손절은 저점의 기준을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그 똑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291810 19,200원 11,200원이라고 했죠. 그럼 19,000원. 손절 범위는요. 아까 이제 16,000원이었나요? 16,000원. 그러면 2.5% 3% 기준을 손절.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뭐 더 강세를 띨 때 기준 잡아서 편입 설정하시거나 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개별 판단의 기준이신 거고. 이렇게 고점을 넘길 때 못 들어가죠. 고가와 저가의 뭐 3분의 1, 2분의 1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준가 정도 설정하실 수 있는 범위가 정도 되고 여기서 기준을 잡는 거는 무의미하다. 거래가 제가 볼 땐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입견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거래 터질 때 기준인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3분의 1, 2분의 1 잡지는 않고 저점 기준을 잡고 이런 종목도 차익 실현 범위는 1%, 2%로 혹은 1.5에서 3%로
두 번 분할 매도 기준을 잡아 놓으셨어야 되는 게 옳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저 종목을 하나 더 보시면 일단은 요 기준이 됩니다. 요 내용은 그냥 유료방에만 올릴게요. 핀텔이나 저쪽은 일부 공개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기준에 이제 샤페론 다 이제 신규 종목인 거예요. 그 샤페론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된 거고 장악형이 떴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 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집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거래가 없다가 월등히 터졌죠. 전일 거래가 없다가. 그러면 얘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보신 종목이 월등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 기준이 된 거고 거래가 이제 빵 터지는 시점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사실상 첫 번째 장대 양봉에는 따라붙기가 쉬워요, 어렵죠. 못 따라붙죠, 사실. 뭐 대기하고 있다가 딱 산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 범위에 실패가 되더라도 그 다음 범위에 편입한다 그랬잖아요.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니까. 그 다음 범위는 이제 개장초고 뭐 하기 때문에 중립 요소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고점 대비해서 너무 밀린다 그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저점을 찍은 그 기준까지 10시 전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셨다면은 요렇게 그리고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 뭐 요렇게는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편입 기준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저점 찍고 돌리는 기준.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거래를 다시 수반하고 들어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집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래가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거래가 터져는 있는데 유통 물량이 지금 신규주고 보호예수가 들어가 있고 대주주가 28%뿐이 안 된다고 해도 보호예수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30%가 비유통 물량을 쳤을 때 70%면 얼마예요? 1,500만 주 정도 되나요? 근데 1,700만 주가 터졌어요. 그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라는 거죠. 금융당국이 불법이라고 지정해 놓은 거.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양봉이니까 들어간다. 우리는 상따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편입의 기준에 다시 재차 여러분들이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 다시 재차 올려드릴 때는 교육 그 내용도 같이 주세요. 응? 1조 이하짜리 1조 이상짜리 뭐 어디서 편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명확합니다. 차익 실현의 범위는 시간이 이제 10시 전에도 차익 실현할 때는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나간 이후의 흐름에서는 뭐 이렇게 음봉이 떨어져서 고점 대비해서 명확하게 저점 인식이 잡힐 때 거래가 없어질 때 그럼 바닥을 인식 잡는 구간까지는 전부 차익 실현 구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애매모호하다 나는 손익 범위를 좀 더 넓게 볼란다 하시면 여기 뭐 중립으로 볼 수는 있더라도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무너질 때 매도의 기준 잡아야죠. 특히 거래가 없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대형주고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눌림 정도라면 그럼 앞에 물량은 누가 샀어요? 대형주면 메이저가 산 거죠. 근데 이 물량을 누군가가 형들이 샀다? 매집됐어요. 그럼 1,700만 주가 터진 게 여기서 대부분인데 그들이 매수했으면 이거 지분 신고해야 되겠네. 지분 신고할 정도로 매집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매집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래량이 없더라도 매도를 한다라는 이유가 이 거래량을 보고 매집 물량이 안 나왔다 착각을 자꾸 하니까 그런 거래를 여러분들께 주입을 시키니까 그런 교육을. 근데 따지고 보면 유통 물량이 1,500만 주도 안 되는 게 지금 1,700만 주가 터졌어. 그 거래가 저기서 터진 거야. 근데 저기서 터진 거래에 유통도 안 되는 물량을 누가 저기서 매집을 하냐 이거야. 매집을 했다고 그래도 그러면 1,700만 주 터졌으니까 200만 주를 누가 매집했다. 그럼 10%인데? 100만 주만 매집했다. 그럼 얼마야? 5%인데? 지분 신고 당장 해야 되겠네. 그잖아요. 1,700만 주에서 얘 110만 주 샀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나? 110만 주 순수하게 샀다고 날아가요? 그럴 수 있죠. 110만 주 순수하게 사면. 어떻게 살 거야, 그거를? 110만 주 사면 상한까지. 안 그렇겠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기술적인 범위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8,200원 요 수준에서 2% 기준이면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치면 8,200원에서 2% 160원. 그러면 8,35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8,350원. 왜? 8,350원 정도가 이제 2% 등락 범위가 되니까 8,200원 조금 안 되니까 요자락. 그리고 요자락인데 20% 이상은 따라붙지 않, 그죠? 20% 이상 따라붙지 않는다의 기준이죠, 우리는. 그래서 결론은 전체 이제 거래량 교육을 다 붙여서 보여드릴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SDI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대형주잖아요. SDI뿐만 아니라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다. 뭐를 거래가 터진 부분에 대해서 뺑뺑이, 응? 뺑뺑이의 기준이 아닌 일부 프로그램에 의한 뺑뺑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뺑뺑이가 아닌 뭐라고요? 실질적인 손바뀜, 실질적인 매수 강도 그게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거고 소형주는 거래가 터졌잖아요. 유통 물량 대비 더 터졌죠. 회전율이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회전율이 높죠. 근데 말도 안 되는 회전율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거를 매집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 안 된다. 매집했다 표현하지 말고 비이성적인 거래가 터졌다. 고빈도 거래를 하는 쪽이 들어왔구나. 그것 때문에 개인들이 몰리는구나. 몰렸을 때 거래가 없이 밀릴 때에도 매집됐으니까 갖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거래가 없더라도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돌릴 때의 기준에서 기준점 명확히 잡는다. 편입할 때 기준은 최초 편입의 기준은 거래가 터질 때 기준을 잡아서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는 거고 간혹 가다가 창구가 SDI처럼 서로 다른 창구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도와 매수가. 그거는 뭐 그쪽 창구를 한번 왜 샀을까 고민을 하고 해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매수 매도 똑같은 창구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누가 뭐 얼마큼 샀을 거예요, 저거. 지들이 다 사고 팔고 했지 누가 매집을 얼마큼 했어. 그래서 거래량 부분에 예전 방식에 거래 터지고 움직인다 해서 매집했어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회전율 특히 잘 보시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기준에 삼성 SDI가 거래가 터져 있고 셀트리온도 좀 제한적이긴 한데 2% 등락이고 걔도 뭐 냄새 난다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극히 정상적이진 않죠. 뭐 특정 창구가 매집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대형주니까 보면은 그나마도 매수매도 창구가 뭐 DB와 CLSA 이렇게 좀 엇박자의 흐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도 거래가 없고 그럴 때는요 창구 동향의 기준이 거의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그 매수매도 창구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비슷비슷한 이유는 거래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죠. 많이 터질 때 뭐 2천만 주씩 터지다가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을 때 기준은 기본적으로 해치성 물량, ETF 상품 또 인덱스 상품 이런 쪽 해치 물량에 프로그램 연동된 매수매도 이런 물량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포함된 그 물량만 표출될 때 누군가 특정 창구에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 거의 뭐 비슷한 매수매도 창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SDI처럼 변동성이 이렇게 확장돼 있을 때는 대형주 기준에서는 그럴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쪽에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소형주 기준에서는 회전율이 높은 종목일수록 매수매도 창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교육에 대한 그 팝업창은 다음 주에 뜰 거예요. 11월 달에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는 이렇게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신청하시고 30명까지는 사은품을 VOD를 드려요. 14시간짜리 교육 강의 VOD를 드리고 그리고 요 VVIP 가입 부분도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은 10% 할인 그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이쪽에 전화하셔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계좌 부분의 수익 범위를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3분기 이후 하반기 기준에서 시장 5% 하락일 때 2차 전지, 방산, 신재생 에너지를 잘 포함해서 22% 수준의 수익을 냈고 이게 한 27%까지 이번에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 수익은 에코프로의 세 번의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이런 수익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뭐 금양의 수익 이런 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 종목군들의 6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지금의 가격입니다. 비중은 뭐 주력주 위주에서 일단은 더 편입을 했고 주력주만 놓고 보시더라도 일단은 시장 대비는 월등히 강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10월 달에도 이렇게 그리고 11월 달 포트도 뭐 새롭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2022년 4분기 포트 해놨는데 그러면 11월 달 기준의 포트 10월 말 종가에 어떤 종목을 담을 건지 그렇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 전략을 짜는 그렇게 해서 뭐 1% 수익분이 안 되지만 이번 달에 시장 감안했을 때 그렇게까지 뭐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